시공간 초월하기. 자연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전에 스스로 질병을 치유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막연히 이렇게 그들을 기다리지를 않았다. 간절히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바꾸어야 했다. 그들은 마음속에 한 점 의심도 없이 열정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상태가 되었다. 딘이 말한 것처럼 마음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바꾸는 일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활동,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습관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과거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다. 또한 이러한 명상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주의를 집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했다. 그들은 의도적인 생각이 되어 이것은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당신은 어쩌면 불치병에 걸렸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은 꼭 나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반드시 육체적인 병이 아니더라도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그런데 너 불치병이 걸려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걸렸어요? 자연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역시 이 과정에서 의심과 두려움에 맞서 싸워야 했다. 자신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의심의 소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걱정과도 맞서야 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병원의 진단 결과에 더 집중하면서 몸 상태를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험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명상을 시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이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잡념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다시 옛날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온종일 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나 이런 불안 속에서도 그들은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보였다. 예전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예전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막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었다. 그러다가 점점 종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더 쉬워졌고 이상적인 자신의 이미지 역시 더욱 명확해졌다. 어느 순간 평안과 고요함이 찾아왔다. 이들은 자신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연주의를 경험한 사람들 모두가 이러한 순간을 경험했다. 그들은 자아성찰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새로운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순간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다. 시간과 공간, 자신의 육체조차도 느낄 수 없는 무아지경에 빠진 것이다. 오직 그들의 생각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보통 우리는 일상에서 다음과 같은 의식적인 인식을 한다. Conscious Awareness. 우리는 몸을 인식한다. 보통 감각이라 부르는 것들이다. 뇌는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환경에서 받은 자극에 반응한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인식한다. 우리를 둘러싼 공간은 바깥 현실과의 접촉점이다. 우리는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 장소 등을 인식한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인식한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기반 위에서 자신의 삶을 구축한다. 하지만 자기 성찰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몸이나 주변 환경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낀다. 심지어 시간의 개념조차도 사라져버린다. 몰입에서 눈을 뜨면 1, 2분으로 여겨졌던 시간이 어느덧 1시간 이상 훌쩍 지난 것을 깨닫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몸이나 주변 환경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통증이나 불안 역시 사라진다. 실제 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생각뿐인 상태다. 모두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시간도 몸도 아무것도 없었죠. 오직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지경이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의 전두엽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면 시간과 공간, 몸의 감각을 느끼는 뇌회로의 활동이 거의 정지된다고 한다. 인간의 생각을 실제보다도 더 현실에 가까운 것으로 만드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뇌는 이러한 경험을 조직 깊숙이 저장해 놓는다.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뇌회로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Attention. 주의력이란 무엇인가? 최근의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 현재의 생각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은 채 내 해를 소극적으로 자극해서 내의 변화를 유발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옆집에서 청소기 돌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청소기 소리는 책 읽는 것이 당신에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인 대신에 계속 책을 읽을 것이다. 말하자면 내는 중요하지 않은 자료를 걸러내고 책을 읽는 것과 관련된 해로만 활성화한다. 이처럼 주의력이란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다른 모든 정보를 무시한 채 집중 대상만을 완전히 인식하는 힘을 말한다. 주의를 집중하면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 역시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녁 메뉴에 대한 고민이나 작년 크리스마스의 기억처럼 갑자기 튀어나온 생각 말이다. 주의력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정한 것 외에는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만든다. 만약에 이러한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전두엽은 주의력을 위해서 정보의 어떤 일부분을 선택한다.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냄새나 소리, 다리 움직임과 같은 것을 느끼는 내 해를 차단한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을 잊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자신의 이미지에 집중하면 할수록 내 새로운 해를 만드는 일이 더 쉬워지고 감각기관의 자극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공통점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요소는 자연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공통점이었다. 하지만 조사한 결과 이 외에도 몇 가지 공통점이 더 발견되었다. 여기서는 크게 2가지에 대해서만 더 언급하겠다. 첫째는 이들이 검사를 받기 전에 이미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는 점이다. 물론 치유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둘째는 많은 의사들이 이들의 선택에 대해서 미쳤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의사들은 자연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의사들의 그런 반응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안타까운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들의 변화를 보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 연구의 새로운 시작. 의사에 대해서 잘 알고 의사분들이 어떤 공부를 했다는 것도 아는 입장에서 의사분들이 신이 아니니까. 자, 내 연구의 새로운 시작은 람타의 가르침과 자연치유에 대한 연구로서 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졌다. 나는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몰입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다. 내가 생각을 촉진하는 원리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결과는 우리의 삶과 몸을 치유해줄 긍정적인 뇌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20년 전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내도 다른 장기처럼 고정되어 있다라고 배웠을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뇌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정한 성향과 기질, 습관 등을 드러내도록 정해져 있다고 말이다. 당시만 해도 뇌는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정론이었다. 실제로 뇌의 많은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사람마다 뇌의 구조나 기능이 거의 같다. 그러나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뇌가 고정된 것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뇌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조직화하여 새로운 혈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른바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뇌는 우리의 모든 경험을 기억한다. 무언가를 경험하면은 오감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뇌 속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이 정보에 반응하기 위해서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특정한 느낌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이 느낌은 그 경험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기억한다는 것은 이 새로운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서 같은 생각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몇몇 실험을 통해서 심적 시연을 반복함으로써 뇌의 변화뿐만 아니라 몸의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실험 참가자들이 특정 손가락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 상상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자
실제로 그 손가락이 더 강해졌다. 이제 내가 경험, 생각, 학습 등 모든 것에 반응하여 변한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가소성이다. 플라스티시티.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나이에 관계없이 바뀔 수 있다는 증거를 쌓아가고 있다. 뇌가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뇌를 선택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에 매료되었다. 뇌의 가소성이란 뇌가 스스로 변화하고 재건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서 전문 바이올린 연주자는 촉각을 처리하는 뇌의 체성 감각 피질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활을 잡는 오른손이 아닌 혀를 짚는 왼손에 국한된다. 과학자들은 바이올린 연주자의 촉각을 담당하는 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왼손의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오른손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보다 더 컸다.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뇌는 기능별로 철저하게 구획되어 있으며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일상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경세포에 대한 오해 역시 마찬가지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신경세포가 스스로 분열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신경세포의 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며 평생 변하지 않고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뇌는 스스로 뇌세포를 재생하는데 이것을 신경발생이라고 한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과학자들은 뇌의 해마가 히포캠퍼스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바꾸는 것인데 해마를 구성하는 성숙한 신경세포는 손상되어도 치유와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손상된 뇌가 회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자란 신경세포라도 재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004년 1월에 네이처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고개 동작을 익히면 뇌의 특정 부위가 더 크게 자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학습을 통해서 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학습이 뇌의 물리적인 변화까지 일으킨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의 과학자들은 고기를 할 줄 모르는 24명의 참가자를 모집한 후에 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 그리고 첫 번째 집단은 3개월 동안에 매일 고기 동작 연습을 했고 대조군인 두 번째 집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했다. 과학자들은 실험 시작 전과 후에 첫 번째 집단 참가자들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으로 촬영했다. 또한 대뇌의 신비질의 회백질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변화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복셀 기반 형태의 측술이라는 분석 기법을 사용했다. 회백질의 두께는 신경세포의 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수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고개 동작을 연습한 참가자들은 시각활동과 운동활동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회백질의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과학자들은 늘어난 회백질의 양과 밀도를 측정했다. 이 실험은 성인의 뇌에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영국 리버풀 대학의 바네사 슬러밍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로 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들은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뇌의 구조도 바꿀 수 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고개 동작을 연습해서 뇌의 특정 부위가 커졌다는 사람들이 고개 동작을 그만두자 3개월부터는 그 부위가 다시 정상 크기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명상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다. 2005년 11월 발간된 논문에 따르면 강도 높은 불교 명상을 해온 20명의 연구 대상이 모두 회백질의 증거를 보였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매일 40분씩 명상을 했다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스님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과학자들은 명상이 노화와 관련 있는 전두엽 표질의 두께의 감소 속도를 늦춰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라호에 있는 서울크 생물학 연구소 또 프레드 게이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극이 풍부한 환경에서 자란 생쥐는 일반적인 설치류 서식 환경에서 자란 생쥐들보다 총 뇌세포의 수가 1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게이지 박사는 1998년 10월 스웨덴의 과학자들과 함께 인간의 뇌세포의 재생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하기도 했다. 다양한 이런 연구가 있었다라는 거네요.
상체를 넘어 희망으로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뇌의 잠재력을 더 명확히 알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이 일어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신경 조직이 손상된다. 예를 들어서 팔다리와 관련된 뇌 부위의 뇌졸중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경우에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뇌졸중이 일어나고 후에 1, 2주 안에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으면 영구적으로 마비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그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회복기를 지난 것으로 생각된 환자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지어 뇌졸중으로 20년 동안 마비되었던 70대의 중풍 환자가 팔다리를 다시 움직인 경우도 있다. 70년대 후반에 실시된 뉴욕 벨브유 병원 신경학과 연구에 따르면 팔이나 다리가 마비된 환자의 75% 이상이 마비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비결은 바로 반복의 힘이었다. 환자들이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서 마비된 팔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데 못되었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이 마음속으로 연습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뇌 활동을 조사하여 환자들이 매번 같은 패턴의 뇌 활동을 반복하도록 도왔다. 그래서 마비가 풀리기 시작했다. 같은 패턴의 뇌 활동을 반복하자 환자들은 뇌를 통해서 마비된 팔다리에 더 강한 신호를 보낼 수 있었고 팔다리의 움직임도 점점 더 좋아졌다. 마비된 기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환자들은 이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몸을 발달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단지 마음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대단하니. 풀리지 않는 마음의 문제들. 뇌졸중 환자들이 읽어낸 결과를 보면서 당신은 적절한 지식과 교육만 받으면 건강한 사람도 주의 집중과 훈련을 통해서 뇌를 강화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뇌의 물리적인 손상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당신은 아마도 뇌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놀라운 업적을 이뤄낸 위인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마음과 뇌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뇌는 셀 수 없이 많은 신경세포의 집합체로 의식적 무의식적인 생각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정신적인 기능을 조정한다. 뇌가 없으면 우리의 몸은 어떠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다. 1900년대 초 진화를 연구한 영국 생물학자 줄리안 헉슬리 경은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고민을 했다. 뇌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생물학의 역사에서 단연 최고다. 뇌만으로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다. 물론 뇌가 있기에 마음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고립된 인간에게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과 분리된 뇌는 그저 하나의 장기에 지나지 않는다. 헉슬리 경은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나 역시 대학 시절에 마음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라는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다. 나에게는 심리학은 내 마음을 만들어내는 기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없이 추측 만들어 놓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에 심리학은 뇌와 인지 및 행동 사이의 관계를 철저히 공부하는 추세이다. 마치 차를 움직이는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지는 않고 차가 움직이는 겉모습만 관찰하는 것과 같았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찰할 수 있다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죽은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뇌의 활동을 알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것은 컴퓨터를 켜지 않고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인간의 뇌의 활동을 관찰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뇌를 관찰할 수 있다. 그 결과 마음은 뇌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신경과에서 사용하는 마음의 정의이다. 뇌는 살아서 활동할 때 다양한 역할을 한다. 생각과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며 기술을 연마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움직임을 조율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다. 심지어 우리의 신념과 꿈을 갖는 것 역시 모두 뇌의 활동 덕분이다. 마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내가 곧 마음인 것은 아니다. 마음을 만들어내는 기관일 뿐이다. 건강한 뇌는 건강한 마음을 만든다. 뇌는 마치 세 개의 독특한 해부구조를 가진 파충류 뇌, 또 구포유류 뇌, 신포유류 뇌를 말하는 건데, 자, 이런 바이오 컴퓨터와 같다.
이 세 가지 영역은 각각 마음의 서로 다른 면을 만들어낸다. 마음은 다양한 영역과 하부 구조로부터 들어오는 신경 자극을 조율하는 뇌의 사물이다. 뇌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을 처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태의 마음을 만들어낸다. 굉장히 복잡한 정보 처리 시스템인 뇌는 정보를 순식간에 저장하고 처리한다. 우리는 어떤 일을 예상하거나 원인을 추측하며 계획을 세우고 행동할 수 있는 것도 뇌의 덕분이다. 심지어 뇌는 우리의 생존과 관계된 신진대사 기능을 조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음은 이 뇌라는 바이오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신경과학적인 정의에 따르면 마음이 곧 뇌는 아니다. 마음은 뇌의 소산이다. 내가 기계라면 마음은 그 기계의 작동이다. 말하자면 마음은 활동하는 뇌다. 내가 없으면 마음도 없다. 내가 없으면 마음도 없다. 그랬네요. 내가 없으면 마음도 없다. 영상기술의 발전. 최근 뇌에 사용된 검사는 80년 전에 개발된 뇌전도 검사가 전부였다. 뇌전도 검사는 뇌의 활동을 그래프로 보여줄 뿐이어서 뇌의 활동을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뇌의 활동을 초단위로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좋아졌다. 지난 30년간 신경과학 뇌전도 검사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살아있는 뇌의 구조와 활동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뇌의 활동을 3차원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기능 영상의 발달로 인지신경과학 분야의 발전이 앞당겨졌다. 기능 영상 기술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리 법칙에 기반을 둔 것으로 자기장의 변화를 활용한 것의 방사능 특성을 활용한 것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 새로운 기술은 활동하고 있는 뇌에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결과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생략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뇌에 나타난 반복적인 패턴까지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신기술의 시초는 1972년 개발된 컴퓨터 단층 촬영이었다. CT는 뇌의 단면을 일정 시점에 촬영함으로써 뇌에 비정상적인 조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뇌에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외부의 충격으로 뇌가 손상되었다면 CT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CT로 뇌의 활동 모습을 알 수는 없다. 뇌는 시각각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시각화학이란 쉽지가 않다. 화학물질 분비를 조사함으로써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뇌 속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인 활동을 감지하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설이다. 이것은 감마선을 통해서 우리 몸의 특정 부위의 생화학적인 활동을 감지하는 것으로 연속적인 촬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있네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다.